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부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사전 청약 물량부터 분양가 논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은 하나, 둘, 셋. 라면. 예, 정답은 아니지만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예. 라면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른답니다. 식료품부터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도미노식 가격 인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빨간불이 켜진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살펴보죠. 경제 읽기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분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큰 기대를 모았던 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모집 공고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각 자기의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목은 정부가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정책을 펴온 중에 하나는 수요 관리,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투기를 막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 공급을 늘리는 방식 중에서 가장 크게 기대를 모아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정부는 적어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예. 수년 전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영끌 20대, 30대들에게 부동산 그렇게 신경 쓰고 부동산 너무 영끌해서 사지 말라. 네. 왜냐?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20, 30대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급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가 그리고 누가 자격이 있는가 예. 궁금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중에 3만 가구가 사전 청약이 됩니다. 사전 청약이라 하면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네네. 땅도 들어와 있지 않지만 먼저 청약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청약을 할 때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데요. 예. 올해 중에 3만 2천 호인데 그중에 이번 이제 7월 달에 4,333가구, 예.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요래 나눠서 총 이제 3만 가구를 하게 되는데 제1탄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7,333가구는 서울 지도를 이래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서울의 경계선을 살짝 넘은 지역에 그러니까 아주 서울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 서울의 1시간 또는 30분 생활권이기도 하고 예. 또 집값도 비교적 싼 지금 그래픽 그림에서 보시면요.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데가 이제 왼쪽에 서울 서부 쪽에 인천 계양, 네. 인천 계양에 1,000가구가 조금 넘죠. 그리고 동북부 쪽에 이 남양주 진접, 예. 남양주 진접에 가장 많은 1,535가구.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성남 복정지구 1,026가구, 또 그 바로 옆에 의왕 418가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5개 지구에 4,333가구인데요. 네. 이번 3기 신도시의 그 사전 분양의 가장 특징은 특공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 공급? 예, 특별 공급. 근데 보통 우리가 세종시에서 특공하니까 공무원을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특권. 예. 근데 이 3기 신도시의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관해야 좋은 거네요. 예, 신혼부부에 가장 많은 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의 자격요건은 최소 결혼한 지 6년 이내. 예.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되면 1순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요. 또 지금 연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정식 청약을 할 때까지 본인 신고를 해야 그렇군요.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밖에 이제 나홀로 가구, 사회적으로 좀 소외돼 있던 가구, 예. 또
신혼부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일반 분야에서 많이 제외되었던 사람들로서는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또 이번 사전 청약에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좀 저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알고 보니까 비싸던데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가격이 이제 비싸냐 싸냐 이런 것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상황을 놓고라도요. 예. 특히 지금 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정부는 60에서 80%인데 그럼 주변 시세가 어디냐? 예. 정확하게 반경 뭐 1km 이내에서 도보 얼마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주변 시세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들어가려는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보니까 뭐 주변 시세도 그렇게 하고 별 차이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청와대 청원사이 때까지도 네. 국토부가 얘기하는 60에서 80으로 저렴하게 판다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변 시세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그동안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거로 보면 분명히 싸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근의 아파트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새 아파트하고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60에서 80%로 공급한다는 이 얘기 자체는 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예. 이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영끌 20, 30대 입장에서는 이런 좀 박탈감은 있을 거예요. 네. 정부 말을 듣고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아무런 부동산 분양 신청도 하지 않고 청약을 하지 않고 기다려왔는데 그때 만약에 샀다면 예. 그때 아파트는 쌌을 것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갈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고 예.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과거에 어쨌느냐. 내가 지금 사는 이 아파트가 단군주 시대 때 그게 뭐 무덤이었다. 뭐 이런 것은 별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시세로 비교를 할 때는 60에서 80이 맞고요. 그리고 저 예. 시세에 큰 의미가 없는 게 본 청약을 할 때 그 당시에 또 가격을 재산정합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금액 뭐 3억 5천, 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추정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말을 믿고 예. 적어도 가격 면에서는 확실하게 60에서 80으로 떨어지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주변 지역도 땅값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또 이 그 분양 때문에 전세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예. 그 해당 지역 사람들, 특히 신도시 들어가는 사람들 좀 가슴이 아픈 대목인데요. 네. 지금 3지 신도시에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형태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 조건은 그 부근에 살아야 돼요. 예. 그 부근에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주변에는 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전세 수요가 늘어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네. 일반적으로 땅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겠지. 이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예.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 어디까지나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본 청약할 때 청약을 취소해 버려도 예.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뭐 청약을 하지 조건이 된다면 청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래 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네. 안정이 될까요? 뭐 상당한 그 기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 3기 신도시는요. 그동안에 부동산 투기 억제만 하면 은행 대출을 막기만 하면 된다 예. 하는 그런 그 초기의 정책에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투기도 억제하고 한쪽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그런 종합 패키지형 경제 정책이 나온 다음에 시행되는 것이고 예. 올해만 해도 3만 가구고 또 그게 순차적으로 몇 년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분이 지금 3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를 할 때 노태우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기 신도시 지금 분당 일산하고 집값이 약 10년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예.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김포, 평촌, 위례 이런 곳인데 이후에도 신도시 이후에 많이 가격이 안정됐어요. 그런 면에서 기대를 모으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게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예. 집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빨라도 5년, 늦으면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계속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겠냐 이런 변수는 있지만은 예. 그러나 공급이 늘어나면 그것은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진라면 드실 때 예. 매운맛 드십니까? 순한맛 드십니까? 저는 진라면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유현진 선수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뚜기에서 이 뒤에 진라면 엄청 많죠. 예. 예. 오뚜기의 대표라면 아닙니까? 오뚜기가 라면 값을 다음 달부터 올린다네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오뚜기 입장에서는 라면의 원재료가 올랐으니까 네.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업체가 사기업이 가격을 올린다는데 우리가 뭐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 서민들이 주로 먹는 지금 가장 싼 식품 사실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삼양식품이 최초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1963년입니다. 네. 그때 남대문의 꿀꿀이 죽보다 더 싸게 만든다는 예. 그런 의도로 삼양식품의 전중용 씨가 만들었고요. 네. 그때 처음 나올 때 저 라면의 가격이 10원이었습니다. 이 예. 교과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 커피값이 40원입니다. 네. 커피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사이에 지금 커피값에 라면값이 거의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라면이 가격을 올리면서 지금 타이밍에 예. 좀 서민들에게 좀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화면에 진라면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예. 그 다음 달에는 또 우유, 과자 이렇게 다른 그 먹거리도 많이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예, 지금 오뚜기가 라면을 올리면 네. 오뚜기보다도 더 많은 라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신라면 그리고 예. 삼양식품 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같이 올릴 것이고 또 예. 라면 값이 올라가면 라면을 공급하고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가격 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줄줄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 가뜩이나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고 예. 또 서민들은 이 어려운 식품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오뚜기의 이 가격 상승, 예. 이 가격 대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뚜기는 지난 2월 달에도 네. 9% 가격을 올린다 했다가 예. 이제 이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일단 접었는데요. 예. 뭐 이번에는 반드시 올리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별명이 혹시 들어보신 적 갓뚜기. 있어요? 예, 갓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준 이름이에요. 네. 왜냐하면 비정규직도 많이 없고 상속세도 예. 내고 참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갓뚜기 아주 하느님 같은 신과 같은 오뚜기다 이랬는데 예. 그런 어떤 칭송을 사회적인 어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 이번에도 좀 인상폭도 12.9% 이거 예.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희망을 해봅니다. 참 희한하게 라면 얘기 나오면 무조건 먹고 싶어요. 그죠? 그 참치나 이런 참치 캔 참치 이런 것도 많이 오르나 보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쪽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지금 라면은 그나마 눈치를 보느라고 네. 라면 회사들이 최대한 지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라면이 아닌 이를테면 뭐 주변에 있는 음식들 냉면, 참치캔 뭐 또는 그 여러 가지 뭐 식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좀 줄줄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상 변화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환경에서 작황이 좀 좋지 않았던 네. 이런 조건하고 그다음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 코로나 예. 팬데믹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 두 가지 수요 공급 측에서 다 인상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식품 가격이 오르면 그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엔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엔겔 계수는 엔겔 계수가 높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참 삶의 질이 낮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지금 엔겔 계수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만큼 이 서민들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추석도 있고 추석 때 그러면 그 음식
집값이 다 오르면 부담스러울 텐데 물가 어떻게 해야 좀 잡힐까요? 예, 현재 물가는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5.4% 올랐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공급적 요인이 하나 있고 수요적 요인, 이제 이 코스트 푸시하는 공급적 요인, 이것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빨리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그 대목에서는 이 현재 물가 상승이 공급 요인도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디맨드 풀 수요가 빨아당기는 건데 이런 면에서는 이제 통화량이 최근에 우리 통화량도 지금 M2 총 통화가 3,300조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곧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많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급 요인도 이제 그 생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품목들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 늘리는 걸 지원하든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든지 하는 예. 좀 물가 정책 신속한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